그런데 공자는 문화 중에서도 이 문화는 뭐예요? 문왕이 이루었던 문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문왕이 이렇게 성립시켜 놨던 문화. 그러면은 그러면 문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문왕이라는 사람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다시피 고대 중국은 삼황오제에서부터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나라의 윤곽이 잡혀진 것은 삼황오제에서부터서 그 다음에 나라가 하나라, 그 다음에 뭔데? 상나라죠. 상나라. 이 상나라를 은나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나라. 이렇게 고대의 삼국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다시 초한, 그 다음에 한나라, 그 다음에 또 다시 위진 남북조 시대.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쭉 그 이합 집산이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공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나라가 이룩한 문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나라가 이룩한 문화. 그러면은 이 주나라를 처음으로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BC 1046년에 주나라가 성립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주나라가 성립이 돼. 예를 들어서 770년까지 BC, 이때까지를 서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주라고. 이때는 사실 나라라고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주시대. 그래서 통상 정확한 표현은 주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든 간에 통일상으로 주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나라를 세운 사람은 무왕이라는 사람이에요. 무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발이라는 사람인데, 무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이 문왕의 아들입니다. 문왕의 아들. 그러니까 무왕은 자기 아버지가 이룩해놨던 터를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고, 이 문왕의 여건 둘째 아들이고 셋째 또는 넷째라고 이야기하는 주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공 이름은 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주공단. 주공단은 그러니까 무왕의 동생이 되고 문왕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이룩해놨던 어떤 것들을 그런 어떤 정치적인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나라를 이렇게 성립을 했는데,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주공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강태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건 하도 많이 이렇게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 공자라는 사람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은 이 주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주공단이라는 사람. 다시 말해서 문왕이 이룩했던 것, 그 다음에 주공단이 이룩했던 것, 공자가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왕이 이룩했던 문화하고 그 다음에 주공이라는 사람이 형성시켰던 문화, 이걸 갖다가 사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공자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그 뒤로 이제 이 사문, 이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폭이 이제 넓혀졌지만은, 그러면은 얼마나 거창하길래 금방 말씀드렸던 공자는 이 문화가 나에게까지 계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가 없다. 죽일 수가 없다. 그렇게. 그러면 왜 갑자기 광땅에 가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왜 광땅이라는 데에 가가지고 아까 광이라는 데에서 지명 이름이에요. 광땅에 가서 이런 그 곤욕을 치렀냐면은 노나라에는 논의 양화편에 나와 있듯이 양화 또는 양화라고도 하고 또는 양호라고 하기도 하고, 동일이니 아니니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 사람이 광땅에서 굉장히 포악한 짓거리를 많이 해요. 포악한 짓거리를. 그래가지고 광땅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양호라는 사람과 그 양호를 따르는 도적 무리들이, 특히 양호라는 사람의 생김새가 공자하고 아주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공자는 키가
구척이라고 그랬던가요? 엄청나게 덩치가 컸다고 그러죠. 그런데 생김새도 막 그렇고, 뭐 그런 데다가 양호하고 생김새가 비슷하고, 그다음에 또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니까 분명히 광땅 사람들이 양호의 무리로 생각을 하고 이제는 당하지 않고 이제 하여간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협심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 이렇게 침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양호가 아니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풀어졌다. 그런 내용들이 아까 금방 요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금방 말씀드렸던 문왕과 무왕, 주공 이런 분들이 세워놨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주나라 초기에 어마어마한 인문 문화가 성장이 이미 그 기틀이 마련되어 있다. 자, 참고로 말이에요. 우리는 그 문화를 따를 때 인간 중심의 문화, 그걸 보고 우리는 인문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서양식 사고방식에서는 인본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문주의냐 인문이냐 또는 인본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인본, 뭐 휴머니즘 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신 중심이었을 때는 신의 문화니까 신문이 되겠죠. 그런데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런 인문주의 문화가 사람 중심의 문화, 사람의 모든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틀, 바탕이 이렇게 되어 있는 문화, 인간이 일으켰던 문화, 이런 것들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성립이 되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동양에서는 주나라 때부터서, 그러니까 이미 BC 1000여 년 전부터서 그 기틀이 마련이 되어 있었고, 서양도 마찬가지로 어째요? 그리스 로마 문화, 특히 그리스 문화, 그때 이미 자연 철학에서부터서 인문 철학으로 이렇게 바꿔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물에 집중적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BC 공자 시대에 나왔던 사람들이니까,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그 이전에 뭐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이라든가, 어떻든 소크라테스 이후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동양의 인문 문화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사람 중심의 문화는 주대 이후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양은 1000년 이상 단절이 돼 있었죠. 중세라는 암흑기 시대에 대개 AD 4세기부터서 AD 14세기 무렵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중세는 완전히 신정 문화로, 신문 문화로 아주 암흑기의 시대를 거쳤죠. 그러나 동양은 그런 시대가 거의 없이 이렇게 지켜져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양에서 이야기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왕과 나라라든가 대로 본다 그러면은, 시대로 본다 그러면은 금방 주나라 시대 때, 주대 때 이루었던 문화, 일단 학술적인 차원에서 주나라 때 아까 문왕이 기틀을 마련하고 그 아들인 무왕이 세웠다라고 하는 문화,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주공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세웠다라고 하는 주나라 시대 때는 동양의 기본적인 모든 제도가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